팔만대장경, 고려인이 나무판에 새긴 기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쉬고 계신 이 땅 위에 8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남긴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 깊은 산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는 그것,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이 나라 사람이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질 때 고려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고려 사람들은 나무를 깎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고려 고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일입니다. 고려 왕조가 세워진 지 이미 300년이 가까웠던 그 시절, 동쪽 하늘 너머에서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몽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초원을 달리는 말들, 용맹한 기마병, 그리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던 정복의 물결. 칭기즈칸이 세운 몽골 제국은 당시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나라였습니다. 중국을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를 휩쓸고 동유럽 문 앞까지 말발굽 소리를 울렸던 그 몽골이 이제 고려를 향해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1230년 몽골의 첫 번째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논밭은 불탔고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머니들의 통곡, 그 소리가 산 넘고 강 건너 온 나라에 메아리 쳤습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섬이라야 몽골 기마병이 쉽게 건너오지 못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는 것에 능한 몽골 군대가 바다를 건너기는 어렵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강화도에 임시 수도를 세우고 고려 왕실과 귀족들은 버텼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강 건너 육지에 남겨진 수많은 백성들은 몽골 군대의 말발굽 아래 신음했습니다. 첫 번째 침략에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결국 6번의 침략이 이어졌습니다. 28년에 걸친 길고도 긴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28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고려 백성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들판에 곡식을 심어도 몽골 군대가 오면 다 불태워졌습니다. 집을 지어도 불길에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고려 사람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대장경을 만들자. 부처님의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키자. 여러분은 이 결정이 그저 종교적인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장경 제작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하나로 묶는 일이었습니다. 왕도, 귀족도, 스님도, 그리고 이름 없는 백성들도 모두 한마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장경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이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려는 이미 100년 전에 대장경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1200년대보다 앞선 시절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 처음 초조 대장경이라 불리는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호 덕분인지 거란의 침략이 물러갔다는 믿음을 고려 사람들 가슴속에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초조 대장경이 몽골 침략 때 불에 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그 귀한 판본들이 몽골 군대의 불길 속에 재가 됐습니다. 고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나무판이 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혼이 불에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결의가 생겨났습니다. 다시 만들자. 더 완벽하게 만들자. 이번에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도록 만들자. 1236년 강화도 천도 이후 고려 왕실과 최씨 무신 정권의 결정으로 새로운 대장경 제작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입니다. 몽골 군대가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8만 장이 넘는 나무판에 글자를 새긴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현대의 눈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해낸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완벽함으로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 이야기입니다. 8만 대장경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나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글자를 새겨야 하니 결이 고와야 하고 오랫동안 보존되어야 하니 튼튼해야 하고 갈라지거나 뒤틀리면 안 되니 잘 건조되어야 했습니다. 고려의 장인들이 선택한 나무는 주로 삼번나무와 돌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그냥 베어서 바로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고려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가 등장합니다. 나무를 바닷물에 담갔습니다. 바닷물에 담가 소금기가 나무 속 깊이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꺼내어 그늘에서 천천히 말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무 안에 있는 수분이 고르게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건조해져도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해봐도 이 방법은 나무를 오래 보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800년 전 고려 사람들이 과학적 원리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로 터득한 방법이었습니다. 나무를 바닷물에 담그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에서 3년까지였습니다. 전쟁 중에 몽골 군대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무를 바다에 담가두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당장 눈앞의 위기보다 100년 뒤, 1000년 뒤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준비되면 다음 단계는 나무판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일정한 크기로 잘랐습니다. 가로 약 24cm, 세로 약 67에서 70cm 크기로 반듯하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곱게 다듬었습니다. 거칠면 글자를 새기기 어렵고 새긴 후에도 보기 흉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다듬었습니다. 그 다듬는 과정 하나하나에 장인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나무판의 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81,252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1,252장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피부에 와닿으십니까? 만약 이 나무판들을 일렬로 세워놓는다면 그 길이가 무려 60km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수원을 지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이 나무판 하나하나에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앞면에도 뒷면에도. 그러니 글자가 새겨진 면의 수는 81,252의 2배, 16만 2,504면입니다. 그리고 한 면에 새겨진 글자가 평균 약 500자입니다. 계산해보면 총 글자 수가 5,200만 자가 넘습니다. 5,200만 자. 현대의 인쇄 기술로도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직접 새겼습니다. 나무에 글자를 새기는 것은 종이에 쓰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한번 잘못 새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수정액으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새기기 전에 먼저 판 위에 글자를 써야 했습니다. 최고의 서예가가 붓으로 글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 위에 장인이 정교하게 글자를 새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서두르면 안 됩니다. 틀리면 나무판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러니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온 정신을 모아 새겨야 했습니다.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이 작업에 참여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스님들, 서예가들, 목수들, 조각 장인들, 그리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수많은 일꾼들, 그들 모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작업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1236년에 시작해서 1251년에 완성됐습니다. 16년이 걸렸습니다. 16년. 그 기간 동안 몽골의 침략은 계속됐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끈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고려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5,200만 자가 넘는 글자 중에서 오탈자가 몇 개였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1000개, 500개, 100개 아닙니다. 15개입니다. 15개. 5,200만 자 중에 15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500만 자 중에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정확히 계산하면 346만 7천 자에 하나의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으로 교정을 봐도 이 정도 정확도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800년 전 전쟁 중에 손으로 나무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한 일입니까? 세계의 학자들이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철저한 교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무판을 새기기 전에 원고를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새기고 난 후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확인했습니다. 둘째,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신성한 작업이었습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었습니다. 그러니 한 글자 한 글자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판각에 참여한 스님들은 글자 하나를 새길 때마다 3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5,200만 자라면 3배를 몇 번이나 올렸겠습니까? 그 정성이, 그 마음이 나무판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셋째, 표준이 있었습니다. 8만 대장경은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려에는 이미 여러 나라의 대장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대장경, 거란의 대장경 등을 모두 참고하고 비교하면서 가장 정확한 내용을 골라 새겼습니다. 일종의 편집 작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가 5,200만 자 중 15개라는 놀라운 정확도였습니다. 자, 이제 대장경이 완성됐습니다. 1251년, 16년의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8만 장이 넘는 나무판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나무판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합니다.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피고 썩습니다. 너무 건조하면 갈라지고 뒤틀립니다. 그러니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됐습니다. 하지만 훗날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현재의 자리인 해인사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해인사에 장경판전이 지어집니다. 이 장경판전이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만 대장경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정신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정확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살펴봤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붓을 들고 끌을 들고 나무를 깎은 고려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단순히 부처님이 나라를 구해주실 것이라는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이 나라는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신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 8만 대장경은 여전히 해인사 장경판전에 있습니다. 썩지 않았습니다.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면 800년 전 고려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가가 촉촉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한 우리 조상들,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 위에서 나라를 다시 세운 분들, 굶주림 속에서도 자식들을 공부시킨 분들, 바로 여러분이 그 정신을 이어받으신 겁니다. 8만 대장경을 만든 고려 사람들의 그 정신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몽골 침략의 공포 속에서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정확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8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나무판의 비밀.
그리고 현대 건축학자들이 혀를 내두른 해인사 장경판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잘 관리된 나무 가구가 100년을 넘기면 대단하다고 합니다. 200년이면 골동품 소리를 듣습니다. 300년이면 국가문화재급입니다. 그런데 팔만대장경의 나무판은 800년입니다. 800년, 그것도 그냥 보관만 된 것이 아니라 글자가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인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실제로 현대에 와서 팔만대장경의 나무판으로 인쇄를 해봤더니 글자가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800년 전 나무판이 지금도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나무를 바닷물에 담그고 그늘에 말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잘 준비됐다 하더라도 800년을 버티려면 보관 환경이 완벽해야 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나무가 수축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피고 썩습니다.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갈라집니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800년 전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제습기도 없었습니다. 보일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해인사 장경판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해인사는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절입니다. 가야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해인사 안에 장경판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조선 초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팔만대장경이 강화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자체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고 장경판전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유네스코 등재 자산이 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경판전이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유가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건물의 설계가 놀랍기 때문입니다. 현대 건축학자들이 이 건물을 처음 조사했을 때 처음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이구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건물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됐는지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라웠을까요? 첫 번째는 창문의 크기입니다. 장경판전에는 앞면과 뒷면에 창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의 아래쪽 창문과 위쪽 창문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뒷면의 창문 크기도 앞면과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만들다 보니 다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의 흐름을 계산한 것입니다. 바람이 아래쪽 창문으로 들어오면 위쪽 창문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창문 크기가 다르면 바람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좁은 곳으로 바람이 지나가면 빠르게, 넓은 곳으로 지나가면 천천히 흐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건물 안의 공기가 항상 순환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때나 약하게 불 때나 계절이 바뀌어도 건물 안의 공기가 항상 적절하게 순환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입니다. 장경판전의 바닥은 단순한 흙바닥이 아닙니다. 바닥 아래에 숯과 소금과 모래와 석회가 층층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할까요? 숯은 습기를 흡수합니다. 습도가 높을 때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건조할 때는 머금었던 습기를 내뿜습니다. 자연스러운 가습 제습 장치인 것입니다. 소금도 습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석회는 해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 모든 재료가 함께 작용해서 바닥에서부터 건물 안의 습도를 조절합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이 장경판전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의 온도와 습도가 크게 변해도 건물 안은 놀랍도록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기계 장치가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감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설계된 건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의 방향입니다. 장경판전은 특정한 방향으로 지어졌습니다. 가야산의 지형과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건물이 놓인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건물을 가로질러 지나가도록, 그래서 항상 신선한 공기가 건물 안을 채우도록 설계됐습니다. 네 번째는 건물 앞의 땅입니다. 장경판전 앞마당은
주변보다 약간 낮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건물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생기고 습도가 올라갑니다. 햇빛이 잘 들어야 마당이 건조해지고 그래야 건물 안도 적절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된 것입니다. 설계된 것입니다. 800년 전, 아니 장경판전이 지어진 것은 600년 전이지만 그 시절에 이런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설계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지혜는 지금도 해인사 깊은 산속에서 살아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800년 동안 지키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기술로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보관 시설을 만들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설은 전기가 끊기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가집니다. 하지만 해인사 장경판전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전기도 필요 없고 관리 장치도 필요 없습니다. 자연이 알아서 합니다. 바람이 알아서 들어오고 나갑니다. 바닥의 숯이 알아서 습기를 조절합니다. 그렇게 600년을 지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백 년을 더 그렇게 버텨낼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자, 이제 8만 대장경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8만 대장경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만 대장경은 단순히 불교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불교 관련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경전뿐만 아니라 논서, 율장, 다양한 불교 문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가 무려 1500종이 넘고 내용은 6500여 권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당시 동아시아 불교 관련 지식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것도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송나라의 대장경, 거란의 대장경 등 다양한 판본을 비교하고 검토해서 가장 정확한 내용을 골라냈습니다. 틀린 부분은 바로잡고 빠진 부분은 채워 넣었습니다. 단순히 베껴 쓰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인 검토와 편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작업을 주도한 것이 수기 스님을 비롯한 당시 최고의 학승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강화도에서 이 거대한 학문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8만 대장경이 학문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후세에 이 대장경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다른 나라의 대장경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여러 대장경이 고려의 8만 대장경을 기본으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8만 대장경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즉, 8만 대장경은 동아시아 불교 문화권 전체에 영향을 미친 거대한 문화적 성취였습니다. 단순히 고려 하나의 유산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공통된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만든 것은 고려입니다. 전쟁 중에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만든 것은 고려입니다. 그 자부심,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8만 대장경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기록에 이름이 남겨진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최후, 최양 같은 무신 정권의 지도자들, 이규보 같은 당시의 대문장가, 그리고 수기 스님 같은 학승들. 하지만 실제로 나무판에 글자를 새긴 수많은 장인들, 나무를 베고 운반한 일꾼들, 밥을 지어 사람들을 먹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8만 대장경은 없었습니다. 이름은 없지만 손길은 남아있습니다. 그 손길이 800년 세월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800년 전 고려의 어느 작업장 풍경을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끌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나무 깎는 냄새가 퍼집니다. 한 글자를 새기고 멈추고 확인하고 다시 새기고, 누군가는 손이 부르텄습니다. 누군가는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스님이 경전을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끔 산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 속에 어딘가에서는
몽골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판에 새기는 글자 하나하나가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이 정성을 보아주실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정성이 지금 8만 대장경이 되어 해인사 산속에 남아 있습니다. 800년 전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손길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10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들, 이름이 남지 않아도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 민족의 DNA 속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8만 대장경을 만든 고려 사람들의 그 정신이 한국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분들에게로 이어지고 그분들의 자녀들에게로 또 그 자녀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정신의 계승자입니다. 자, 이제 8만 대장경이 세계에 알려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8만 대장경은 주로 한국 안에서만 알려진 문화유산이었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외국의 불교학 연구자들이 8만 대장경의 존재를 알고 해인사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기대를 갖고 왔지만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경판전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선반 위에 나란히 세워진 나무판들, 그 나무판에 빼곡하게 새겨진 글자들, 8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선명한 그 글자들, 그들은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 일본인 불교학자는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유산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유산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8만 대장경은 인류가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같은 열망을 800년 전 고려 사람들은 나무판에 새기는 방식으로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800년을 넘겨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네스코가 8만 대장경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경판전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같은 해였습니다. 유네스코는 등재 이유를 밝히면서 그 역사적 가치와 함께 그 보존 상태의 완벽함을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800년이 지났음에도 원형이 이렇게 잘 보존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무를 바닷물에 담가 준비한 고려 사람들의 지혜 덕분이고 자연을 이용해 완벽한 보관 환경을 만든 장경판전의 설계 덕분이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 유산을 소중히 지켜온 해인사 스님들과 우리 국민 덕분입니다. 8만 대장경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대장경은 디지털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나무판 하나하나를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하고 글자를 하나하나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800년 전 나무에 새긴 글자를 이제 디지털 파일로도 영원히 보존하려는 것입니다. 보존의 방식은 달라졌지만 정신은 같습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자, 다음 세대에 전하자, 영원히 살아남게 하자. 그 정신이 800년을 넘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인사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경판전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뭔가 큰 것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들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8만 대장경 앞에 서서 800년 전 이 나무판을 새겼던 이름 없는 장인들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그들의 정성이, 그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닿아 있다고, 감사하다고, 자랑스럽다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8만 대장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유산이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만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그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곧 이어집니다. 가끔은 먼 곳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 힘들고, 당장 오늘 어렵고, 당장 오늘 막막해도 800년 전 고려 사람들은 더 힘들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공포 속에서도 그들은 나무를 깎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으니까요. 잠시 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팔만대장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해인사 장경판전이 얼마나 놀라운 건물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세계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네스코 등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1995년 유네스코는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재 과정이 그냥 술술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신청을 했을 때 일부 위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정말 800년 동안 보존됐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보존 과학자들, 건축학자들, 불교학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나무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장경판전의 환경을 측정하고 기록들을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나무판의 보존 상태가 놀랍도록 완벽했습니다. 장경판전의 온도와 습도, 조절 능력이 현대의 첨단 보관 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글자의 정확도가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인류의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이루어낸 최고의 성취 중 하나이다. 이 문장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고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세계가 고려를 인정한 것입니다. 800년 전 전쟁 속에서 나무를 깎은 이름 없는 고려 장인들의 손길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팔만대장경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등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팔만대장경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주제입니다. 단순히 불교학의 관점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가르쳐집니다. 인쇄기술의 역사, 지식 보존의 역사, 그리고 전쟁과 문화라는 주제에서 팔만대장경은 항상 중요한 사례로 등장합니다. 독일의 한 인쇄기술 박물관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인류 인쇄기술의 위대한 성취로 소개하는 전시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도 팔만대장경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도서관들과 박물관들이 이 유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한 불교학자는 팔만대장경을 연구한 후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민족인지 이제 이해가 된다. 그 후손들이 그토록 빠르게 현대화를 이룩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라고요. 그분의 말이 맞습니다.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을 만든 정신이 조선시대 한글을 만든 정신으로 이어지고 근현대에 와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밀함에 대한 집착, 완벽함을 향한 노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근성, 이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의 가장 오래된, 가장 완벽한 증거가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이 단순히 불교 경전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앞서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당시 고려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문화와 학문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유럽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이 이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책은 극소수의 귀족과 성직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고려는 수천 종의 불교 문헌을 수집하고 비교하고 편집하고 나무판에 새겼습니다. 수십만 자가 아니라 5,200만 자를.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열의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학문적 전통이 깊어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려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됐을까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손에 꼽히는 나라 중에 고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나라가, 여러분의 조상들의 나라가. 이 자부심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는 임진왜란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왜군이 경상도 지역을 휩쓸고 다닐 때 해인사 근처까지 왔습니다. 절이 불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해인사를 지키기 위해 승병들이 나섰습니다. 스님들이 무기를 들고 해인사를 지켰습니다. 그 덕분에 해인사는 불타지 않았고 팔만대장경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름 없는 승병들의 희생 덕분에 한국 전쟁 때도 해인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쟁 중에 해인사 인근 지역이 전투 지역이 됐습니다. 당시 공군에서 해인사 주변을 폭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종사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해인사를 폭격하면 팔만대장경이 사라진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것이 아니라 인류의 것이다.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 그 조종사의 이름은 김영환 장군이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팔만대장경을 지켰습니다. 그 결정 덕분에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이 살아남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름 없는 승병들의 정신이 한국전쟁 때 김영환 장군의 결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을 지키려는 마음이 시대를 넘어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해인사의 스님들이 그 마음을 이어받아 팔만대장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백 년에 걸쳐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이 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도, 귀족도, 스님도, 장군도, 이름 없는 백성들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팔만대장경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어르신들이실 겁니다. 아니면 그 부모님 세대이거나 그 자녀 세대이거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을. 어린 시절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배가 고팠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를 못 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문화 콘텐츠까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팔만대장경을 만든 고려, 사람들의 정신이 우리 몸속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당장 힘들어도 100년 뒤를 내다보는 그 눈이, 이름이 남지 않아도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그 정신의 산증인들입니다. 가난했던 시절 포기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줬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팔만대장경을 만든 고려, 사람들의 정신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1236년과 2000년대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려, 장인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여러분이 이룬 것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루는 것들이 팔만대장경 못지않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800년 뒤 후손들이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라고 놀랄 것입니다. 800년 전 고려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것처럼.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몽골 침략의 공포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28년에 걸친 전쟁 중에 16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만든 것입니다. 둘째, 81,252장의 나무판에 5,200만 자가 넘는 글자를 새겼고 오탈자는 단 15개 뿐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정확도입니다. 셋째, 나무를 바닷물에 담그고 그늘에 말리는 고려 사람들의 지혜 덕분에 8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넷째, 해인사 장경판전은 자연을 이용한 완벽한 환기와 습도 조절 시스템으로 기계 장치 없이도 600년 동안 8만 대장경을 완벽하게 보존해 왔습니다. 다섯째, 199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동시에 등재됐습니다. 세계가 고려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정성을 다하는 마음, 미래를 내다보는 눈, 그것이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에는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찾아옵니다. 국내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옵니다. 그 사람들이 장경판전 앞에 서면 한결같이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말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냥 서서 바라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판 하나하나에 스며있는 그 정성이 전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8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전해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가야산 깊은 곳 장경판전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800년 전 이 나무판을 새기던 이름 없는 장인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나라를 위해 승병으로 나선 스님들의 결의를 느껴보십시오. 한국 전쟁 중에 폭격 명령을 거부하고 이것을 지킨 김영환 장군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같은 피, 같은 정신, 같은 마음, 우리는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을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8만 대장경처럼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도록.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8만 대장경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는지 해인사에 가보신 분들은 그때의 기억을 나눠주십시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생각이 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8만 대장경처럼 소중한 기록입니다. 우리 세대가 살아온 이야기가 언젠가 후손들에게 8만 대장경처럼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문자로 직접 만나서라도 우리 것의 소중함을, 우리 역사의 위대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를,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유산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 민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8만 대장경처럼 세월이 지나도 빛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